네, 반갑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도 추운데 아침부터 많이 공부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저도 뒤에 잠깐 들어봤는데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그 CEO들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저도 예전에 뭐 여러 GA 분들하고도 뭐 일도 많이 같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민수 팀장님이랑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얘기를 들으면 CEO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오로지 회사에서 CEO만 관심이 있는, 근데 CEO들이 정말 핫하게 느끼는 파트라서 아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이 어떤 건 상법의 기준이 있고 뭐 소득세법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도와 그 법에 있는 몇 가지 제도 판례에 의해서 CEO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CEO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민수 팀장님 판단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꺼내면 CEO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테마들이 필요한데 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정확히 뭐 지방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서 5시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딱 이제 만 20년 됐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서 한 17년 있었고 나와서 독립해서 지금 한 지가 3년 되고요. 지금 기업분쟁연구소라고 하는 로펌 이름이 좀 독특하죠. 기업분쟁연구소라는 이름 자체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이제 그걸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테마는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강의안의 기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느냐? 자, 숙련된 직원, 기껏 키워놨더니 그 직원이 경쟁사로 가더라. 그로 인해서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된다. 자, 이런 사건을 10년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핵심된 팀장이 유학한다 그러고 그냥 공부 더 하겠다 그러고 나가더니 경쟁사로 갔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걱정이 뭐냐? 우리 회사에 나름대로 뭔가 노하우하고 이런 게 있는데 R&D를 그동안 했는데 이게 경쟁사에서는 딱 보고 있다가 니 여기로 올래? 이 연봉 얼마 받는데? 4천? 5천 줄게? 6천 줄게? 그러면 오는 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걔네들은 R&D 비용을 그 제품값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제품값이 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CEO들이 관심을 갖냐 그러면 그냥 직원 한 놈이 그냥 경쟁사 가서 좀 더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 자체가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저한테 와서 제발 저놈 좀 저 회사 못 가게 해주세요. 내지는 저 회사가 저 직원 못 데려가게 해주세요라는 바로 그것을 다루는 파트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경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자체가 도산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제조, 작은 원가 가지고 싸우는 그런 파트. 어떤 회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아주 소용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요즘 직원들은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사소한 근로조건 차이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사장님과 직원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사장님은 이 회사 말이야 내가 키운다고 어떤 부분은 기술을 가르치려고 일본에서 교수까지 불러가지고 막 하고 사장님은 자기 나름대로 이 회사에 중요한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뭐 우리 회사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딴 데도 다 하는 건데 또 실제 그 일을 했던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나 현업기술자들은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건데 다 지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면 그거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회사가 못 쓰게 막아요. 사장님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컨설팅은 사장님과 완전히 비밀리에 쫙 진행을 해야지 공개하면은 직원들이 이거 우리 어디 딴 데 못 가게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직원들은 우리 회사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정말 많고 사장님은 내가 이거 정말 직원들한테 키워서 만들었다. 이 생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대로 후발 업체의 부정한 경쟁 유혹이 극심해지고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있는 직원 빼서 한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줄게 충분히 그게 합리적인 딜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 이런 기술 유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뭔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기존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란 제도가 있죠.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예요. expression,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특허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특허 거의 등록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회사가 특허가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등록해 놓으면 특허로 등록이 되면 적어도 그것은 20년간 독점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만약에 그거 함부로 쓰게 되면 민사적 플러스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그렇게 특허로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고객명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고객명부가 있다. 그 우리 회사 제품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다 쓰는 제품이 아니고 되게 타겟화된 어떤 고객군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장님은 당연히 지금 현재의 우리 고객들도 되게 중요한 영업 자산이라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영업하는 친구가 그걸 이직하면서 그걸 갖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저거 좀 막아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 요 지금 그 고객 명부 자체를 과연 쟤들이 쓰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를 영업 비밀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특허랑은 다른 뭔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 일단 머리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특허 제도가 있는데 특허는 엄청나게 좁게만 활용이 되더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두 번째,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직원한테 동종업체 취업 금지 서약서 받았어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적어도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는 동종업체로 취업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보통 받아요. 자, 이거 썼는데 저놈이 지금 동종업체로 갔거든요. 막아주세요. 그 말은 취업금지 서약서 하나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체 취업을 막으려고 하면 서약서만으로 안 되고 이 요건이 필요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건이 기간 자체가 리저너블 해야 된다.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기간은 그런데 또 두 번째가 뭐냐? 적어도 이거로 제한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뭔가 보호할 만한 밸류가 있는 영업 비밀이 존재해야 한다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딴 데 가지 마.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얘를 막으려고 그러면 얘한테 뭔가 금전적인 컴펜세이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월급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얘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켰다라든가 뭐 연수를 시켰다든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가 별로도 안 먹히는 거예요. 도장 찍었는데요. 또 세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말입니다.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다 받았어요.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문제는 뭐냐? 영업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가 영업비밀인데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실제 많은 분쟁에서도 법정까지 가면 뭐가 영업비밀입니까? 여기서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원이 막 지금 나가요. 그럼 사장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소송해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영업비밀로 제대로 안에서 보관이 안 돼 있어. 카테고리화 안 돼 있어. 그래도 무조건 제가 혼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전직 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또 형사고소. 형사고소가 왜 가능하냐 그러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이 형사고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갔는데 법원에서는 패소, 회사 영업비밀로 관리가 안 돼 있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진행하면서 든 비용 날리고 또 직원들을 봐요. 우리 박 대리가 나갔는데 회사가 쟤를 공격하는데 회사가 졌구나. 뭐 나가도 되네. 그러면은 어설프게 소송 진행했다가 완전히 더 직원들은 별거 없잖아 이거. 더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영업비밀이 뭔데? 영어로 하면 트레이드 시크릿인데요. 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영업비밀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1991년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이용한 기술상, 영상 정보.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허보다 이게 왜 넓고 유용하냐 그러면 박스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영업 비밀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박스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특허는 아예 대상도 없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설계도 같은 거야 특허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생산 방법, 제조 방법, 배합 방법 이렇게 1번 기술상의 영업 비밀은 특허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도의 레벨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낮은 레벨의 이런 것들 1번에 해당되는 것도 영업 비밀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남아있는 이런 경영상의 영업 비밀은 특허로는 죽어떻게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특허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영업 비밀을 유출했을 때 어찌 되느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형사처벌까지 돼요. 이게 5년 10년 되어 있죠. 요즘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라서 반도체 직원들 몸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쟁사에서도 스카우트돼 가고 중국으로 많이 가요. 중국으로. 그럼 제가 이런 컨설팅 하다 보면 아니 뭐 중국으로 가버리면 어쩝니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 비밀을 국내에 유출시키는 경우보다 국외에 유출시키는 경우 그 직원 자체가 징역 10년까지 가능해요. 그럼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내에서 영업 비밀을 다 등록해 놓고 제가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그린광학이 이렇게 많은 영업 비밀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업 비밀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다른 회사 얘기지만 직원들이 개념 없이 그냥 막 나가요. 나가면 이게 징역 5년 10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라는 얘기를 사장님이 제가 해주기를 원하는 직원들한테. 그걸 뒤에 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영업 비밀 제도가 여러분 아마 사용한다 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뭐지? 이런 영업 비밀 제도가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가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제도를 알아도 이런 제도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영업 비밀로 할 건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설계도 이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박스에 들은 전부 다가 영업 비밀이 가능한데 그것도 회사의 IQ가 높지가 않으면 아까 말한 고객 명부도 그냥 이름, 연락처, 이것 엑셀 그거 영업 비밀 안 돼요. 그러다 뭔가 데코레이션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업 비밀로 하는데 제도를 알아도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영업 비밀로 등록해놓고 이거는 세콤 비슷한 거예요. 세콤을 박아 놓는다고 도둑이 아예 안 듣는 건 아닌데 세콤 CCTV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둑들이 딱 들어오고 세콤 보고 겁을 내듯이 영업 비밀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부용이에요. 직원들한테 자 이런 제도 있거든. 서약서 어떻게 받고 이거 등록됐으니까 이것을 전문가들이 뭔가 협박이죠. 직원들이 딱 얘기 듣고 야 이거 우리 회사 이거 제대로 뭔가 이제 블락킹이 됐구나.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부른다고 그냥 나갔다가는 내가 큰일 날 수 있구나라는 그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 기업분쟁연구소가 모토로 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가 도망가지 않을 외양간 구조를 만드시라. 그래서 이게 지금 컨설팅 업계의 블루오션이에요. 영업 비밀 자산 관리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주 타겟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다 타겟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에 걸리는 회사가 실제 제가 필드에서 보면은 뜨거하고 달라붙어요. 첫 번째, 원가에 대단히 민감한 제조. 그래서 경쟁자가 우리 기술을 가져가서 원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타격이 되게 커요. 두 번째, 직원들의 로얄티가 떨어지는 업종. 직원들이 아이고 우리 사장님 그동안 참 잘해주셨는데 저 누가 돈 좀 더 준다고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런 착한 직원들만 있는 회사는 이거 절대 할 필요 없어.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직원들의 로얄티가 떨어지고 나 저놈들 믿지 못하겠어.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회사는 이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건 오히려 반대인데요. 영업 비밀을 보호하세요라고 하는 네거티브하고 수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회사에 그 특허 같은 게 있으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특허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만나고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투자 받으라고 딱 하면 돈 줄란 쪽에서 당신의 회사 모델은 되게 좋은데 이거 누가 따라오면 어쩔 겁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투자했는데 직원이 나가서 이러면 어쩔 겁니까? 거기서 말이 막힐 필요가 없이 물론 영업 특허로 등록하는데 좀 특허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셔서 바로 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다 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로 등록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서약서도 받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영업비밀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을 오히려 내용은 보여줄 필요 없고 제목만이라도 그게 어떻게 회사에 보면 플러스 가치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공론화되었을 때의 직원들의 저항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자 우리 이제 영업비밀 등록할 거다. 자, 각 파트별로 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CEO 비즈니스예요. 직원들의 반발. 이게 회사가 이제 제대로 블락킹하는 것은 우리 이직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직원들의 비협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게 회사가 이런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안 되던 이유가 누군가가 외부에서 푸시를 안 하면 이게 안 움직여요. 이건 철저하게 CEO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하는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91년도에 영업비밀 제도가 들어왔는데 법은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중소기업 특허 없는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과 관련되는 건데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특허로는 싸우는데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관리도 안 해놓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회사가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영업비밀이라 해도 반대편은 뭐라 그러냐 저거 전혀 회사에서 관리 안 됐어요. 즉 얼마나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례에 보면 우선 무엇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카테고라이즈를 해야 되고 그게 오프라인상으로 파일링을 만들어서 비밀 관리자를 두고 온라인으로도 어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둬서 액세스 권한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비밀 서약서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영업비밀로 관리를 했구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 뒤늦게 직원들 나가고 중요한 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입찰 정보나 원가 정보 이런 것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이걸 하려는데 이미 늦죠. 그래서 2013년에 어떤 제도가 마련되었느냐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아마 있거든요. 근데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권하고 저작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특허나 상표는 등록이 돼야 권리가 발생해요. 근데 저작권은 저작행위 당시에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누가 오리지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작권은.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 네 거로 일단 좀 추정한다. 그래서 저작권의 등록은 창설적인 효력이 아니고 확인적 효력, 그 다음에 증명적 효력이 있는 건데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가 뭐냐 그러면 나라에서 제도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쓰니까 자 특허정보원이라고 있어. 특허청 산하인데 여기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있어. 그래 놓고 여다가 당신네들 영업비밀 있으면 그냥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관리도 힘드니까 여기에 등록하세요. 다만 이게 비밀 자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복잡한데 그 비밀 자체 해시태그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다툼이 있을 때 누구 영업비밀 맞나? 그랬을 때 맞죠. 우리 이거 영업비밀로 다 카테고라 해가지고 특허정보원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이미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럼 법원이 이 관리가 되는 거죠. 즉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허정보원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원본 증명으로 돼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 사장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 무조건 물론 이제 저희들도 영업 에이전트들 있어요. 영업 에이전트들이 만나서 저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이 회사 사장님 관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가죠. 그래서 CEO한테 설명을 하고 정말 소수 사람들한테 쫙 표를 주면서 이 뭐 설계도 고객용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사장님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거기서 좀 더 구체화 시킨 다음에 분야를 정하고 그 다음에 TFT를 두세 명만 딱 만들어야 돼요. 정말 측근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예전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들 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10만 명의 과학자들한테 그 세인트 알라모 기지에 다 모아놓고 분야별로 모으면 숙제를 준 거예요. 이게 모아놓으니까 원자폭탄이 됐죠. 이것도 그래야 돼요. 이거 우리 내부적으로 좀 ISO나 기술 표준화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라고 공표를 하고 각 파트별로
야, 우리 요구하는 거 그 부분의 기술 좀 정리해 볼래?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통제에서 다 모아야 돼요.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다다닥 일단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이 되면 그만큼 강력해지죠. 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그게 사실 1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CEO랑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2단계 등록이 됐으면 이제 회사 내에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 내에 뭐 영업비밀 규정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파일링도 해주고 접근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3단계가 중요한 게 그다음에 제가 출동하는 거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그린공학이 이런 영업비밀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그럼 그게 뭐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함부로 유출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하고 사장님은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려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아 내가 함부로 나갔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유지보수가 왜 중요하냐. 아까 그 박스에 보면 마케팅 계획이나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전부 다 영업비밀을 계속 등록할 수 있어요. 한 건당 영업비밀 유지센터가 내는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 계속 등록을 해놔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컨설턴트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3개월마다 뭐 하느냐? 그동안 영업비밀 상황을 점검을 하고 리포트를 만들고 막 지금 웅진코웨이 코디 아줌마들이 가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간 김에 교육도 하고 교육한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시험도 치는 거예요. 다음 중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치게 하고 그런 증빙들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물어보는 거죠. 누구 영업비밀을 보호했나? 이게 말씀드릴까요? 원본 증명제도, 강의, 리포트, 시험 친 거.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죠. 55분인데요. 정말 이거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얼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로열티가 떨어지는 이런 사장님들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요. 제가 이번 주에 사장님들 대상으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신 사장님 거의 한 70% 정도가 관심을 보이세요. 그만큼 이게 핫하고 그만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됐어? 그러면 얼마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형 로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작은 로펌에는 이런 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긴 해요. 약간 ISO 인증 같은 거 할 때 컨설턴트들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는 영업비밀 제도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부분은 팀장님이 밴드를 운영하시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했던 뭐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용 대략 말씀. 저희들은 그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보니까 1,500에서 3,000 사이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장님과의 부러뜨리는 건 제가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거 소송했을 때 몇 건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걸 한 번으로 했냐면서 어떻게 막는다. 적어도 그 비용 편익 구성은 사장님과 제가 딱 맞짱 떠서 부러뜨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약간 지금도 바쁘긴 하지만 활성화시키려면 영업 에이전트를 좀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어느 기업에 어느 사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출동을 제가 해서 오늘 했던 것처럼 쪼개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ust